안녕하세요. 재리선생의 노노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립의 시대입니다.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공감 가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이 책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했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답답하고 우리가 왜 힘든지 알게 된 책입니다.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MKYU 북드라마 도서라서 우리 북클럽에서 같이 읽은 책이거든요. 보기에는 굉장히 두껍고 표지도 무섭고 이거 언제 어떻게 읽지? 막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뒷부분이 참고 문헌 이런 자료가 많고요. 이 저자분 노리나우츠 이분이 경제학자신데 이 전 세계 관련된 연구며 그런 근거 자료를 요목조목 잘 첨부를 하셨고 쉽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문제를 알고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 조금 생각이 좀 편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왜 힘든지 도대체 나 왜 이러는 거지? 모를 때가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는 책이었어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책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분이 하는 말이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면역이 생기지 않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외로움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책에서 외로움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자 한다. 전통적인 정의와는 달리 나는 외로움을 애정, 동반자, 친밀감을 상실한 느낌으로만 정의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파트너, 가족, 친구, 이웃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보살피지 않는 것 같은 기분만이 아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동료 시민, 고용주, 마을 공동체, 정부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다. 외로움은 우리가 친밀하게 느껴야 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기분이면서 우리 자신과 단절된 느낌이기도 하다. 외로움은 사회야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는 느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된 느낌이다. 나는 외로움을 내면적 상태인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실존적 상태로 정의한다. 네, 이 저자는 외로움을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국가나 우리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또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선택해 자유로운 시장에서 알아서 경쟁해 하면서 정부는 손을 놓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기심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선이 될 수 없는 시대를 계속 우리가 산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 또 이런 경쟁이 너무 심화됐고 또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죠. 우리 각자도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지 않아요? 요즘에 어찌 보면 정말 각자도생 안 하면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못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막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고. 근데 이런 사회 자체가 외로운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사람 못 만나서 외로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 지수를 체크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외로웠나 하는 거를 알고서는 좀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 외로움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맞아.' 하면서도 되게 씁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이 왜 안 좋은가? 우리는 이걸 왜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신 건강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몸에 더 나쁘대요.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롭대요. 또 외로움이 담배를 매일 15개 비씩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대요. 우리 담배 안 피는데 외로우면 하루에 15개나 피는 꼴이라니 진짜 외롭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신 건강상 위기가 심각하고요. 또 외로움이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위기를 준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메디케어 지출이 이게 뭐 노령층만 봤을 때예요. 한 65세 이상 노년층에만 이게 코로나 이전에 매년 70억 달러의 예산을 썼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50대 이상 연령층에게 매년 18억 파운드를 지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절염으로 인한 지출보다 많고 주택 및 주택 관련 아침이라 목이 안 좋아요. 주택 관련 지출과도 거의 같은 금액이래요. 또한 이게 경제적으로만 타격이 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 전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외로움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퓰리즘,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가, 또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때 나치, 또 왜 히틀러에게 이렇게 열광했는가,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정치인들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포퓰리즘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인상적인 예시들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인데, 상당수 노령 여성들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감옥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범죄를 이렇게 심각한 걸 저지르지 않고 뭐 절도, 뭐 이렇게 이게 좀 약간 가벼운 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거기서 밥 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거기서 뭐 고립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혼자 밖에 사회에서 사는 게 더 힘이 드니까 그냥 감옥을 선택한다는 이 예시가 인상적이었고요. 또 우리나라 먹방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먹방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그 유튜버랑 같이 먹는다는 그 기분을 느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뭐 댓글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먹방이 인기가 많다는 거. 또 요즘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신경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친구를 빌리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 네, 프리티인 핑크라고 빌리는 친구. 예, 이런 것도 여기서 예시가 나오거든요. 네, 정말 제가 이 책을 통해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이런 것도 어, 잘 살겠죠? 인간은 극복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막 희망을 갖긴 하는데 좀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유행하는 기간 동안 우린 정말 심한 외로움에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순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잠깐이라도 격리를 하고 혼자만 이렇게 뭐 방에서 지내본 사람은 그게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꼭 남는다고 하니 우린 이 이후에 코로나 이 시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외로움, 고립감, 이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가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인간은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이것도 함께 살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먹고 먹기는 이런 생존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돌봄과 온정이 있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립의 시대를 넘어서 시민성과 친절, 관용을 연습하며 서로 더 큰 연결감을 느끼며 소속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읽었으니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우아맘의 독서 모임, 오이라인 독서 모임을 꾸리고 지금 1년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엄마들에게 역할이 굉장히 큰 시대잖아요. 지금 엄마들 책임이 되게 막중하거든요.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우아맘들이 너무 답답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소통되고 연결되는 이게 굉장히 생활에서 활력이 되고 소중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가 우아맘을 1년 동안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니까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도 또 다른 독서 모임 하나를 더 하려고요. 천천히 제독이라고 이어령 선생님 책을 가지고 마지막 수업 책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은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엄마들과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리더가 돼야겠다.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장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